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장 전강 후약. 생각보다 강한 상승세 흐름 안에서 장 후반에 갑자기 쑥 밀렸다가 어느 정도 제자리 찾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망이 달라지겠죠. 오늘 장 후반에 보시면은요. 장 후반에 코스피 지수인데요. 1시 이후에 급속하게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 원인은 중국 증시가 장중 갑자기 1%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같은 동반 하락,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이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했거든요. 갑자기. 그런 흐름 안에서 하락이 좀 나왔었어요. 하락은 아니죠.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스닥 지수 소폭 하락 0.46% 하락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일선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양대지수 흐름이에요.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로 전환 소폭 상승하는 마감을 했는데 5일선 지지하는 흐름이죠. 일단은 1차적으로 2850선까지는 가능해 보이는 기대치를 좀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오늘 잠시 뒤에 종목 보시겠지만은요. 오늘 이렇게 된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변동이었습니다. 먼저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지수가 저렇게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장중 12%, 장중 6%, 장중 8%, 오늘도 아래 위로 따지면은 6% 넘게 급변동이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수가 12시 넘어서 갑자기 빠지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장중에 5% 상승했다 갑자기 빠진 거거든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종목군, 특히 코스닥과 중소형주단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한 번에 갑자기 이거 뭐야? 그래서 매물이 쏟아진 결과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잠깐 보시면은요. 나름 양호합니다. 기관이 어느 정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다만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선물은 오늘 4,500억 넘게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어저께 매도했던 거를 다 환매수하는 흐름이죠. 그러면서 옵션 동향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장중 변동성 요인이 갑자기 있었구나.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주변 증시 환경, 중국 금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등락. 이것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었어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2위로 갑자기 등극하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요. 지수의 휘둘림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아직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최대 화두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실적이 나왔는데요. 장 시작 전에 매출이 전년비 42%, 그리고 이익도 나름 양호했어요. 영업이익 7,600억 원 흑자 전환. LG 에너지 솔루션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장 초반 강세를 이뤘었던 요건은 실적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장 초반 강세 출발해서 쭉 올려붙였다가 제자리 샀다가 쑥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60만 원 근처 갈수록, 즉 어저께 종가상 이 위의 권역에서는 매수 보류, 그리고 여기서 물렸던 분들은 60만 원 근처 조금씩 오는 선에서 이익 실현 혹은 물량을 줄이시고 당분간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만 원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60만 원 선 온다면 매수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물량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1.6%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상승 마감하면서 지수 견인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먼저 보시면은요. 외국인 줄매수, 수급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죠. 거기다가 목표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점. 그러면은 현재 시장 대비해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즉 주도주 역할 아직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점. 5일선 지지 기반으로 충분히 더 갈 여력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자 오늘 0.68%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저점은 찍었고 여기서 매수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현대차. 주변 환경 대비 낙폭 과대 종목으로 인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개별적인 요인은 없어요. 현대차 12년 만에 일본 시장 재진출, 승부수는 친환경, 그리고 카쉐어링,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점차 엔진 시대는 끝나가고 현대차에 이어서 닛산도 엔진 개발 종료, 전기차로 간다라는 얘기죠. 반도체 수급난에 막힌 현대 기아차 언제쯤 달릴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화두인데요. 현대차 한 달 새 15% 빠졌는데 기아차 역시 반등 실패. 역대급 실적이에요, 지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올라가는데 왜 그럴까?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더 팔 수 있는데도 못 파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점차 풀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 수급난에 대한 것은 아직도 풀리지는 않고 있네요. 조금 더 딜레이 되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는 3월에는 회복될 가능성,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레포트가 계속 나와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 여기 19만 원 아래는 저평가 메리트가 생기는 권역이라 그랬죠. 19만 원 아래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9만 원 전후는 오히려 매수가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이고요.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마켓쉐어도 점차 넓어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수급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이 수급도 점차 풀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여기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MM 오랜만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뉴스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수급이 양호하게 변하고 있죠. 외국인이 점차 매수, 기관은 그보다 한 발 빠르게 매수 진입을 하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지금 컨테이너 운항 지수를 포함한 해운임 지수가 최근에 좀 빠졌어요. 그러면서 같이 빠졌고 1월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았죠. 그래서 시장과 동반된 하락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해운임 지수가 이제 하락을 멈추는 듯할 것 같다라는 기관의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HMM 오늘 반등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반등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되고요. 아직까지 물동량 그리고 해운임 지수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크게 보면은 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기대했는데 37,000원까지는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한번 37,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SK바이오팜, 1년 만이거든요. 상장 때 몇 번 말씀드리고 말씀드리지를 않았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네요.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왜 기관이 매수했을까? 오늘 실적 발표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매출 4천억, 영업이익 953억, 흑자 전환. 이거 나름 양호하죠. 흑자 전환의 사상 최대 매출.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약바이오는 큰 시세는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27만 원에서 지금 7만 원까지 나왔어요.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4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1 토막 났는데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 4분의 1 토막이 어떻게 납니까? 와, 대단하죠. 1차적으로는요. 10만 원 선까지는 1차예요. 단기로. 11만 원 선까지. 그리고 13만 5천 원 선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테마로요.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 특히 제주항공이 최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유, 먼저 지난 금요일 급등 이후 어제, 오늘도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지금 호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객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한 국가, 두 국가 점차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외 리오프닝,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는 신한금융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한금융 레포트.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렇게 늘어났으면 정점이 이제 다가오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주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지노, 여행, 바로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하면서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주 올라섰는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 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옵니다. 리오프닝주, 계속 빠지는 흐름 안에서 이제 저점 잡은 제주항공, 조정 시에는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저점 매수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먼저 자리를 잡고 올라왔죠. 위치는 비슷합니다. 좀 위로 올라가면 매물이 나와요. 둘 다 매물이 나올 만한 저항대에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윗골이 다른 거거든요. 하지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괜찮을 거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 보시죠. 여행주. 거의 위치는 비슷하죠. 전 고점대, 저항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행주 같은 경우는 항공주와는 약간 다르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임, 이거 수혜도 좀 어느 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실적도 나름 괜찮은데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보기보다는요.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선, 하나투어 같은 경우 9만 원 선, 여기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 한 2만 8천 원 선? 하지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시 이 두 종목 모두 5일선 근처에서는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보이다 보니까요.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그 대표 종목 한 종목 보면은요. 비덴트,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죠. 비트코인 영향 작년 연말에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거의 제자리, 뭐 고점에서 생각하면은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죠. 반토막 이상. 여기서 자율적인 반등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이 최근 다시 바닥 짚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자 오늘 상승세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비덴트라든가 아니면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다날도 같은 맥락에서 상승해 보였거든요. 다날 같은 경우 같은 테마로 엮어서 비덴트와
이 비트코인 가격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는 거 분명히 기대를 하셔도 되겠고요. 1차적으로는요. 23,000원 선 비덴트 한번 목표가 설정하셔도 될 것 같고 1차적이에요.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는 14,000원 선 정도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요. 뭐 여기 와서 그 이후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더 뚫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래도 강한 흐름, 종목별로 특히 중소형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서 좀 나름대로 긍정적이었지만 장 후반에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서고 뭐 대형주 몇 개가 또 올라서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 심리는 좀 약화됐을 것 같아요. 약간은 김 빠지는 그런 장세였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2850선 근처까지는 일단 가고 보자라는 분석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아직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